안녕하세요. 나를솔로 4기의 정식. 영숙입니다. 네, 저희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운이 좋게 3주차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와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수험 기간 동안 느꼈던 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험에 적합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떠한 계기로 준비하게 되셨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사실 크게 생각은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집을 사는 과정에서 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막연히 제가 지금 현재는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퇴직 후에 공인중개사를 해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결정적인 건 공인중개사 시험이 문득 기사로 접했는데 현재는 절대평가 시험이어서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맞으면 모두 합격 처리가 되지만 근 수년 안에 상대평가 시험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이제 점수에 상관없이 등수로 자르기 때문에 훨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면 기왕 생각이 난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저희 이제 간부 시험, 차장 시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가점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저로서는 굳이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안 할 필요도 없는 그쵸. 뭐 그런 느낌의 자격증이어서 호기롭게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년 전부터, 왜냐면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차 합격을 목표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연도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두 번째 연도에 2차 시험을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독학과 인강을 모두 경험을 했죠. 독학으로만 공부를 한 적도 있고, 첫 번째 1년차 때 동차 시험을 준비했을 때 독학으로 1차,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한 경험이 있었고, 2차 시험 때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느낀 바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좀 제 느낀 점을 알려드리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1차 시험은 독학으로 하셨고 2차 시험은 인강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을까요? 솔직히 이거는 좀 답정너이긴 합니다. 제가 두 방법을 모두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독학과 인강의 각 장점은 있긴 있어요. 독학은 일단 비용이 거의 안 들죠. 책값만 들죠. 금전전 비용이 크게 부담이 없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인강이 압승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인강을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조금이라도 알아보시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양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이제 좀 시험 난이도가 쉬웠을 때는 그 많은 양 중에서도 나오는 구간이 정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자체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빠르게 겉핥기만 해서도 시험 합격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거의 수능을 보는 응시자 수가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많아졌고, 거기서 변별력을 줘야 되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해서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는 난이도가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특히 저와 같은 직장인은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시험 공부 양에 비해서. 그래서 독학을 한다는 거는 물론 머리가 되게 비상하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머리가 비상하다는 수준은 최소 IQ 160 이상. 그래서 이렇게 기본서를 봤을 때 사진으로 찍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억 능력. 이 페이지를 이렇게 단어, 문장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지를 그냥 하나의 사진처럼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솔직히 효율이 필요가 없어요. 공부의 효율이. 그냥 드립다 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사진으로 찍는 정도의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을 굳이 적용을 안 해도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고요. 제 기준에 봤을 땐. 그게 아니고 저와 같이 좀 평범하고 조금 머리가 좋지만 정말 이거를 사진기로 찍는 수준의
암기력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저는 필수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반드시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험이 되게 범위가 방대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안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수험생 입장으로서 시험을 붙어야 되는 게 제 1순위 목적이고 내가 부동산학 박사를 따는 게 아니잖아요. 박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다 모든 부분에 똑같은 중요도를 두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 한두 번밖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요. 제가 해봤는데 양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신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인터넷 강사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미 수십 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고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거의 안 되는지 이미 꿰뚫고 있어요. 그 머리를 잠시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저는 정말 효과적이라고 직접 공부하면서 느꼈고 처음에 독학한 1년을 정말 후회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넷 강의 몇십만 원을 안 냄으로 인해서 제 1년의 시간을 더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독학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노하우 제가 공부하면서 늦게 깨달은 점들을 위주로 전달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는 꼭 들으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를 안 듣고 나면 그 과목별 구조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뼈대라고 하죠, 보통 말하는. 양이 적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양이 적으면 그냥 뼈대 없이 핵심상만 외우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이 많고 수험기간이 길어지고 공부량이 증가할수록 뼈대가 없으면 나중에 과목별로 내용이 섞여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단순 암기사항,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자격증을 빌려줬다, 뭐 아니면 내가 거짓으로 계약서를 기재를 했다, 이런 게 그냥 법에서 정해진 걸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목별로 이 과목에 있던 내용이 저 과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강사분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는 꼭 들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정시간이 없으면 심화 강의라도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핵심 노하우, 마지막 한 달을 정말 스포트를 더 올려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최소한 한 바퀴 정도 더 돌린다 라는 느낌으로 한 번 정도 더 보고 가셔야지 시험장에서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꼭 마지막 한 달 전에는 내가 지금까지 핵심 정리해왔던 것들, 그리고 강사분들이 중요하다 요약하시는 부분들은 한 번 정도 더 정리를 꼭 꼼꼼하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버릴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요. 이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상 공인중개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릴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70점, 80점 이상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세 번째 노하우는 버릴 부분, 특히 강사분들이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책을 봤을 때 최근 5개년 동안에 출제되지 않았거나 한 번 이하 출제됐다라는 정도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버려도 크게 핵심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꼭 문제풀이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라. 시간이 부족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시험장까지 문제풀이를 안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문제풀이를 1개월 전, 2개월 전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내가 생각보다 내 개념이 구멍이 난 부분이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단순 암기인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본 적이 있나? 이런 순간이 와요. 그래서 최소 한 달 전에는 문제풀이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개념이 완성이 안 됐더라도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을 보실 거면.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개념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에는 기출문제, 이제 아무래도 보시면 기출문제 제가 풀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막 풀었습니다. 이 풀면서 어떤 느낌으로 푸시냐면 기출문제를 한번 그냥 가볍게 푼다 이 느낌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고 그 기출문제 밑에 이렇게 핵심 정리가 나와 있어요. 그 기출문제에 관한 개념, 그 개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운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된 기본 핵심 개념을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땐 최소 50% 이상은 나옵니다. 이 기출문제 안에 이 핵심 개념 안에서 풀면서 OX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개념을 풀면서 같이 외워준다. 풀면서 이번에 한 번에 외운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다시 올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풀면서 이 핵심 개념을 그때 외운다. 그 순간에.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 준비와 같이 했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세법은 못 풀었어요. 세법은 아예 시험 이걸 못 풀고 들어갔어요. 한 문제도. 그래서 저는 세법이 점수가 제일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자신감 차이가 달라요. 이거 한번 보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을 들어가는데 한 번도 이렇게 못 풀고 들어가면 엄청 쫄려요. 그래서 이거는 미니멈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최근 5개념 기출은 풀고 그 밑에 서브로 달려있는 개념들은 완벽하게 숙지하고 간다. 이게 최소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과목별로 핵심 정리집이 이렇게 있어요. 뭐 시험 보러 갈 때 어차피 무겁게 다 들고 가도 다 못 봅니다. 그냥 이렇게 초빈출이라고 과목에서 찝어준 내용들 아니면 내가 좀 약했던 부분들만 몇 개 이렇게 요약집을 들고 가서 이것만 쭉 보면 여기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안 외워지시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계속 뒀다가 시험 보기 전에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나와요. 왜냐면 그거를 출제위원은 내고 싶어 하고 그걸로 변별력이 생기거든요. 정말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벌금과 어떤 징벌을 받는지 이런 거 정말 외우기 힘들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딱 한 장 뭐 여러 개 책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나 가지고 가신 다음에 시험 전에 이것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한두 개 꼭 나오더라고요. 모든 과목이. 그래서 이게 팁 중에 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어려운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되게 멋진 선택 그리고 도전에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 시험을 되게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자격증을 땄고 많은 공부를 그래도 많이 해왔고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시험에 적합한 머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무작정 그냥 뭐 몇 개월 하면 합격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양도 제 예상보다 정말 많았고 시험 내용도 어려웠어요. 내용 자체도. 보통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조금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쉽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그게 내용이 쉬워서가 아니라 시험 그 선발 방식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이게 객관식으로 60점을 넘으면 다 통과를 시켜주는 시험이라서 그렇지 이게 60점 커트라인이 70점만 돼도 저는 지금 합격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내용 자체가 되게 지엽적이고 되게 추상적인 부분도 많고 단순 암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하실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시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번 따볼까 이런 마음으로는 저도 그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는데 중간에 시험 공부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같이 뭐 직장을 다니고 이미 이 중개사 시험 자격증이 없어도 지금 다 충분히 잘 먹고 살고 있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아쉬운 게 없거든요. 이 시험 따도 내가 당장 나한테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서는 중도 포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큰다고 봅니다. 저도 솔직히 중간에 많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당장 내가 공인중개사를 나가서 할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딴다고 해서 나한테 뭐 월에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막 새벽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속된 말로 현타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중간에 들어갔다가 이거 너무 어려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많아 이래서 포기하시면 그 중간에까지 쏟았던 시간과 노력, 돈이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봤고요. 준비하면서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꼭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에 내가 이걸 중개사를 해서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딱 하겠다. 진짜 자기만의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동기가 확실한지 한 번 더 생각을 먼저 하고 시험 준비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있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인터넷 강사분들이나 앞에 많은 합격분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들의 공통점 위주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만약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가장 시중에서 유명한 뭐 여기에서 나오겠는데 PPL은 아닌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고른 기준은 뭐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제공하는 업체가 크게 뭐 지혜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공인중개사 이 강사분들이 막 몇 년 주기로 순환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꼭 제가 들은 곳에서 강의를 들으시라고 이렇게 뭐 선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 듣게 되시면, 혹시나 제가 들었던 곳에서 듣게 되신다면 댓글에 추천인 아이디를 적어 놓을 예정입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추천인을 입력을 하시고 인터넷 강의를 결제를 하시면 수강권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단돈 10,000원이라도 할인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고하셔서 인터넷 강의 수강하시는데 할인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가지고 합격 노하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남녀노소 죽을 때까지 좀 고통을 주는 시험인 영어 시험 토익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뭐 토익 공부 수기를 썼는데 되게 SNS에서 엄청 많이 공유가 됐거든요. 제가 본 것만 일단 10만 회 이상은 공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쓴 저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충을 해서 한번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내년, 내후년 공인중개사 시험 꼭 합격하시길 기원드리고요. 다음에 합격하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저희가 직접 만나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찾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사항 하나. 아마 영상을 엄청 장시간으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험생활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안녕!